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1년 1회차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P형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손으로 눌렀더니 음향장치가 작동을 하였다. 경종이 나갔다는 얘기죠. 수신기에서 복구 스위치를 작동시켰으나 화재 신호가 복구되지 않았다. 그 원인 방법과 해결 방법을 쓰시오. 원인과 해결 방법. 자, 우리 이 문제 말고 일반 시퀀스 문제 중에서 이런 걸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여기에 이게 뭐 감지기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있고 이게 발신기다. 자, 이게 발신기고 여기에 A 접점을 하나 써가지고 MC에 A를 써가지고 뭐 X를 쓰든 MC를 쓰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오프 스위치를 이렇게 하나 달고요. 그 여기에 이걸 MC라고 하지 말고 그냥 X라고 할까요? 릴레이 X, X1이라고 할까요? 여기 X1 이렇게 들어간 이런 회로를 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X1이 작동을 하면 X1에 A 접점을 하나 더 써가지고 이걸 써서 이쪽에 경종 B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경종이 나간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지금 현 상태에서 무엇이 동작하면 이쪽이 감지기 또 이쪽이 발신기. 감지기가 작동해가지고 붙으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X1이 작동을 하겠죠. X1 코일 계전기예요. 릴레이 코일이 작동을 해가지고 릴레이가 딱 붙으면 자기 유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감지기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X1은 계속 자기 유지가 돼 있고요. 그러면서 A 접점 얘가 붙어가지고 경종이 나가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또는 지금 이제 감지가 동작한 게 아니라 발신기를 내가 눌렀죠. 우리 이제 여기서 발신기를 보면 발신기 명판이 있고 전화잭이 있고 여기에 이게 보호판이 아크릴판이 있고 아크릴판을 깨면서 손으로 딱 누르죠. 누르면 여기 있는 스위치가 쏙 들어가죠. 동작을 시키면서 딱 들어가요. 동작시키면 이것이 딱 이쪽에 있던 것이 내려와 가지고 딱 이렇게 붙어버려. 딱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전류는 일단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흘러서 X1 코일이 여자돼서 자기 유지되고 그리고 붙어가지고 경종 나가고 있죠.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복구 스위치, 이게 수신기의 복구 스위치예요. 복구 스위치를 딱 누르면 복구 스위치는 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소자돼서 경종 떨어지겠죠? 경종 나가던 거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얘는 손으로 누르고 있을 때만 이렇게 되지 손을 떼면 다시 붙잖아. 손을 떼면 복구 스위치를 눌렀다 손을 떼면 다시 붙어요. 다시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이게 발신기는 지금 이 붙어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흘러던 것이 다시 계전기가 회자돼서 다시 동작을 해서 또 경종이 나가게 돼요. 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발생해요? 그거는 이 발신기를 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발신기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복구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빼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눌러줘야 돼요. 메이커마다 옛날 거는 보통 한번 눌러주면 안 나와요. 그러면 손으로 당겨서 빼줘야 돼요. 지금 거는 다시 한번 누르면 쏙 들어가고 한 번 더 누르면 착하다고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구 스위치를 눌러도 복구 스위치 누를 때만 복구되지 손을 떼면 다시 동작해. 이쪽으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유지되고 얘 경종 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눌렀다가 얘를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발신기를 먼저 복구를 시켜줘야 된다. 발신기가 다시 이렇게 복구됐으면 A 접점으로 복구가 됐으면 이때 이건 자기 유지에서 붙어있는 상태죠. 얘 붙어있는 상태고 얘도 붙어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발신기를 빼준 거예요. 뺀 상태에서 복구 스위치를 딱 누르면 얘가 소자돼 가지고 얘 떨어지죠. 다시 떨어지고 얘도 떨어져서 경종 꺼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상복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인은 뭐다? 원인은 발신기 자체를 스위치를 복구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발신기를 다시 한번 눌러든지 또는 발신기 스위치를 당겨서 복구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 원인은 P형 발신기의 누름 버튼 스위치가 눌려있는 상태다 그거죠. 그리고 해결 방법은 P형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원상태로 복구시킨 후 수신기의 복구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백날 눌러봐야 도루묵 그렇다는 얘기죠. 1번 2번 수조에 분당 12m 삼승의 물을 양수하는 펌프를 설치하여 분당 12 이게 Q죠. 유량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미터 삼승 퍼 분이라는 얘기죠. 이게 12라는 얘기잖아. 이게 12m 삼승 퍼 분으로 이렇게 분당이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설치하여 삼상전력을 공급하였다. 수조는 31m, 양정이 31m고요. 효율 0.65,
그리고 펌프 측의 동력은 10%, 여유를 1.1이 되겠고 전동기의 역률은 1로 가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펌프용 전동기의 용량은 얼마인가? 자, 펌프 동력 계산 킬로와트로 나오고 2타분의 9.8 QHK 2타는 65%니까 0.65 그 다음에 9.8 곱하기 자 12 미터 삼성퍼 얘는 세크라고 했어요. 미터 삼성퍼 세크니까 얘를 세크로 바꿔줘야 된다. 1분은 60초니까 12에 6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거기다 곱하기 31m H는 31m K 값은 여유를 1.1 10%를 주니까 1.1을 줘가지고 계산을 해봅니다. 거의 동일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102.82kW가 나와요. 102.82kW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삼성전력을 공급하는 중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서 단상 변압기 두 대를 V결선하여 이용하고자 한다.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몇 kVA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것도 원래는 변압기를 세 대를 써가지고 삼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단상 변압기가 세 대입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고 용량을 빼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만큼을 쓰고 싶은 거 아니야. 여기서 102.82kW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삼상에서 주는 용량 P는 P 델타죠. 델타 결선에서 P 델타를 하면 3VP IP 코사인 세타 이거죠. 근데 코사인 세타 역률은 1이니까 얘는 뭐 1이니까 그냥 생략해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델타 결선이 아니라 얘가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서 변압기 두 대로 삼상을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두 대로 줄 때 V 결선은 PV는 루트 3 VP IP 코사인 세타 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VPIP라는 건 이건 한 상의 전압, 한 상의 전류죠. 두 개니까 여기 한 상, 여기 한 상, 여기 VPIP, 여기 VPIP예요. 그럼 이거 VPIP라는 거 이건 하나는 변압기 한 대의 용량 P1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1이고요. 그래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PV는 루트 3 P1 하나 변압기 하나의 용량을 하고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전력은 얼마예요? PV 필요한 전력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 값이 102.82가 PV가 되는 거고요. V 결선에서 보내줘야 되는 값이니까 102.82는 루트 3 이 P1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이에요. 그래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하면 P1은 루트 3분의 102.8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59.36kVA가 나옵니다. 여기는 아까 VPIP였어요. VI였죠? 이 VPIP 얘는 뭐예요? 무슨 전력이야?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 그래가지고 전력 단위가 어떻게 나와요? kVA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kVA다. 여기에 원래 키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킬로와트였기 때문에 kVA로 변해서 나온다. 피상전력, 유효전력 우리 1차 때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뭐 다 다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렇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해요. 여기서는 완전 뭐 전기반이 아니니까. 3번 삼상 380V 100마력 HP 호스파워 마력이죠. 마력 스프링클러 설비용 유도 전동기를 사용 중이다. 전동기의 역률이 60%일 때 역률을 90%로 개선하고자 한대요. 역률 개선 문제죠.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몇 kVA로 해야 되는지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이건 식을 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식 콘덴서 개선용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kVA는 P 킬로와트죠. 킬로와트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 자, 이거 유도하는 거는 제가 이론에서도 했었고 다른 문제에서도 종종 조금 시간이 나오면 하고 했었으니까 다른 문제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굳이 유도를 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자, 마지막 식을 외우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뭔지 몰라도 그냥 외우긴 외워야 돼요. 풀어야 하잖아. 그래서 P를 구해야 되는데 이 유효 전력을 안 줬어. 안 주고 뭘 줬어요? 얘를 줬잖아. 얘. 마력을 줬어요. 마력. 킬로와트로 주지 않고 마력으로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상식으로 1kW 1마력은 1HP는 0.746kW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마력을 주어졌으니까 100HP는 여기다 킬로와트로 바꿔주려면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1마력을 곱해준 거죠. 1마력을 곱해주는데 1마력 얘를 밑에다 줘가지고 약분을 시킬 거니까 그리고 0.746kW 그래서 HP 지워지고 여기다 이렇게 곱하니까 0.746에다 100 곱하니까 74.6 킬로와트가 되죠. 킬로와트에다가 여기서 처음에 역률 0.6이죠. 60%니까 0.6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0.9로 0.9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기만 때려주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63.34 kVA가 나옵니다. 자, 식을 조금 어렵지만 암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번 다음은 배선공사 방법 중 내화배선의 공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놓으시오. 자, 이것도 단골 출제 문제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야죠. 자, 일단은 배관 어떤 거 써요? 금리 합이죠. 금리 합. 금리가 합해서 25개. 금속관, 이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그리고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여기. 그러면 얘가 이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무엇으로 된 벽?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의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얼마? 25mm 깊이로 매설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배선을 내화 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리 이런데 배선 전용실에서 설치하는 경우 소방만 설치를 하면 소방전선만 설치하면 좋은데 피치 못하게 소방 거하고 일반 배선하고 같이 설치를 했다. 그러면 얼마를 떼야 된다? 15c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15cm. 그리고 자, 이것도 못 뛴다. 15cm를 뛸 공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방 배선이 있고 일반 배선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뭘 세운다? 불연성 격벽을 이렇게 중간에다 세워준다. 그 불연성 격벽은 둘 중에 가장 큰 전선의 구경을 D라고 해봐요. 가장 얘가 눈으로 봐도 얘가 크네. 대충 그리다 보니까 얘가 이쪽이 더 큰 걸로 그렸네요. 그럼 얘 거의 지름의 1.5배의 불연성 격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쪽에서 불났을 때 이쪽으로 못 넘어가고 다 못 넘어가게 이렇게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6번은 1.5배 이상 높이의 불연성 격벽이 되겠죠. 불연성 격벽. 자,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이것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 다음의 조건에서 설명하는 감지기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조건을 보면 공칭 작동 온도, 공칭 작동 온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정온식 스포트용, 정온식이죠. 정온식 감지기가 된다. 그리고 바이메탈식이다. DC 24V 0.02A다. 부착 높이는 8m 미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포트형들은 다 8m 미만이니까 스포트형, 그것도 열감지기 중에서 스포트형들은 다 8m 미만이죠. 그러니까 정온식 공칭 작동 온도가 나오고 8m 미만이니까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최대 주위 온도의 몇 도시야? 몇 도시 이상? 20도씨 이상 온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70도씨짜리하고 110도씨짜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정온식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온도까지 도달을 해야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온식은 특종도 있고 1종도 있고 2종도 있다. 뭐 70도씨짜리도 있고 뭐 110도씨짜리도 있고, 그리고 재용형이란 한번 동작하겠다가 다시 사용하는 거 재용형이죠. 그런데 우리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있잖아요.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선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강선이 꼬아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이 나면 이
강선을 감고 있는 에나멜들이 녹아가지고 붙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재용형이죠. 다시 쓰지 못한다. 재용, 이건 다시 쓴다. 당연히 얘는 다시 쓰죠. 바이메탈에 의한 공칭 작동 온도 감지. 공칭 작동 온도는 동작 온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6번. 다음 도면은 어느 특정 소방 대상물의 평면도이다. 건물은 비내화 구조, 비내화, 그리고 차동식 스포트형 1종, 그리고 천장 높이는 3.8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랬을 때 감지기 개수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감지기 개수를 계산하려면 우리는 먼저 기준 면적을 알아야죠. 기준 면적. 기준 면적을 계산을 표를 우리는 암기했기 때문에 이런 표가 주어졌고요. 기준 면적을 구해보면 여기서 차동식 1종 그리고 3.8이니까 4m 미만이고 비내화 구조. 그러면 기준 면적은 5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자, 우리 다 암기한 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50제곱미터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A실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뭐 똑같은 A부터 E실인데 다 똑같은 감지기를 다뤘기 때문에 반복 작업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바닥 면적은 A실은 뭐야 10 곱하기 7 10 곱하기 7을 자, 기준 면적 50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게 1.4 나오니까 소수점은 올림해서 2개. 그리고 B실 B실은 10 곱하기 88이니까 16 10 곱하기 16을 50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3.2 3.2 4개. C실 20 곱하기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8, 7, 8, 15네요. 15 이걸 50으로 나눠주니까 6이 나오네요. 6개. D실 D실은 가로는 10 세로는 15 50으로 나눠주니까 이것도 뭐 3 3개. E실 E실은 20에다 10 하니까 30이네요. 30 곱하기 세로는 8 이걸 50으로 나눠주니까 5개 4.8 5개 이렇게 감지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리고 감지기를 설치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없네요. 간단하게 그냥 반복 작업만 수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계구역수를 산출하시오 했습니다. 경계구역은 이 전체 바닥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바닥 면적이 얼마인가. 그러면 가로가 지금 10 플러스 20 플러스 10 이게 가로고 거기다 세로가 788 7 플러스 8 플러스 8 이렇게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니까 920이 나오네요. 920제곱미터입니다. 자,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그리고 50이 넘나요? 이거 40이죠? 여기도 당연히 안 되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지금 다 50m 이하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면적이 920이니까 920을 600으로 나누면 1점 몇이 나오겠네요. 1.53 1.53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경계구역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7번 다음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음향경보 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이 있는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25m죠. 수평거리 나오면 25m예요. 소화약제 방사 시 가스가 방출된 후 몇 분 이상 경보를 해야 되는가? 1분입니다. 1분.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웁니다. 이런 건 기계 쪽에서 더 많이 나오죠. 8번 교류 AC 220에서 20W 피난구역 등 30개가 점등된 경우 소요되는 전류는 얼마인가? 그리고 역률은 70%이다. 자, 여기 와트를 줬으니까 와트는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 P는 VI 단상에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얘 와트 계산을 해보면 20W가 30개니까 20 곱하기 30개 와트가 되고요. V는 220 곱하기 I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 코사인 세타는 0.7. 자, 그러면 I는 220 곱하기 0.7분의
20 곱하기 30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수치가 3.9A가 나온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거는. 자, 이것도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유효전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유효전력은 단위가 와트이다. 무효전력은 VAR이겠죠. 근데 무효전력은 잘 안 나오고 피상전력은 VA다.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9번 입력 A, B, C 3개가 주어졌을 때 출력 XA, XB, XC의 논리식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논리식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그리고서 논리식이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논리식을 참고하여 동일한 동작이 되도록 유접점 회로를 그리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A, B, C는 누름 버튼 스위치래요. 우리 누름 버튼 스위치는 배웠죠? 시퀀스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자, 먼저 XA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XA가 출력으로 하나 나오고, 그리고 여기 XB가 또 출력으로 하나 나오고, 또 XC가 출력으로 하나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XA, XB, XC인데 XA를 먼저 보면 A 곱하기 XB 해봐, XC 해봐 이렇죠. 자, A는 푸시 버튼이니까 푸시 버튼 A 접점 하나 그려주죠. 이게 A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트니까 직렬이죠. 직렬로 바 B 접점이 그려 있어요. XB의 바 그리고 다시 직렬로 B 접점 XC의 바 이렇게 된 것이 XA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XB를 보면 자, B라는 푸시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XA의 바 B 접점 그리고 XC의 B 접점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XC는 C라는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고 거기에 XA의 바가 있고요. XB의 바가 있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다 곱하기니까 직렬로 그려주면 된다. 이거 어차피 출력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니까 출력을 반드시 세 개를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접점 회로를 그렸는데 딱 봤을 때 이게 뭐예요? 뭐야 우리 Y 델타 우리 기동회로 보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MC2가 있고 여기에 MC3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바로 위쪽에 B접점으로 하나씩 그리는 거 이렇게 B접점으로 하나씩 그려주는 거 뭐 대충 위쪽 그리고 여기에 서로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B접점 하나씩 그려주는 거 MC2의 B, MC3의 B 이걸 무슨 접점이라고 했어요? 인터록 접점이라고 했잖아요. 인터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거 A가 들어가서 XA가 나오는데 남의 거 B접점 얘 거의 B접점 이거는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서로 하나씩 크로스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세 개니까 나머지 두 개가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머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서는 나머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오고 B접점이 이걸 인터록이라고 하죠. 인터록 내 것이 동작하면 남의 것은 동작 못한다. 철칙이죠. 인터록이라 한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논리식을 참고해 동일한 동작이 되도록 무접점 회로를 그리시오 했습니다. 무접점 회로 그려보면 뭐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죠. A, B, C가 있습니다. 일단 자 이게 얘가 3개가 곱해지죠. 3개가 하나 3개가 곱해지는 거 한 개 그리고 얘도 3개가 곱해집니다. 또 한 개 이렇게 그려줘요. 또 얘도 3개가 이렇게 곱해져요. 이렇게 곱해졌고 여기에서 얘는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XB의 바 XB의 바 XC의 바 이렇게 일단 써봐요. 그 얘는 B가 들어가죠. B가 들어가고 XA의 바 XA의 바 XC의 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C가 들어가고 여기에 XA의 바 그리고 얘는 XB의 바 이렇게 되겠죠. 맨 처음 것이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XA다. 둘째 이렇게 된 것이 XB다. 셋째 이렇게 된 것이 XC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얘네 바 있는 것들을 다 얘네에서 XA가 여기 있으니까 XA의 바는 인버터를 그려주면 바가 되겠죠. 여기서 바를 인버터를 그려서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안쪽에서 그릴 수도 있고 뭐 그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 돌아가 보자고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 봅니다. 돌아가 가지고 XA의 바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하나 주고 자 여기 하나 이렇게 줘요. 지금 들어온 것은 XA니까 여기서 바를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인버터를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리고 XB 것이 또 가봅니다. 여기서 XB가 이렇게 가봐요. 가가지고 XB에 봐.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니까 인버터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있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해서 인버터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XC 것이 가봅니다. XC 여기서 가가지고 쭉 가서 자, XC 뒤쪽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XC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가서 인버터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있네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버터를 이렇게 그려주면 다 동작이 된 거죠. 이렇게 무접점 논리회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보면 크게 뭐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논리식을 참조하여 타임 차트를 완성하셔야 했습니다. 논리식은 이거였어요. 자, 이거 갖고 타임 차트를 그리기가 좀 까다로워요. 좀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회로라고 했어요? 인터록 회로라고 했죠. 인터록. 즉 내게 들어가면 A가 들어갔어요. 지금 A가 들어가면 XA가 작동하고 XA가 얘를 떼놓고 얘를 떼놓죠. 그래서 다른 거 B를 누르든 C를 누르든 얘네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갖고 그리면 쉽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자, 이 시점 여기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이 저쪽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눌러지는 게 누구예요? 얘죠. A가 가장 먼저 눌러지잖아. A가 눌러지면 뭐가 들어와? XA가 들어오죠. XA가 이렇게 여기서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얘가 붙어 있을 때까지. 얘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까지는 얘를 누르면 계속 얘는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하고는 떼놨어요. 떼놨기 때문에 B가 들어가도 XB 작동해요? 안 하죠. C가 들어도 XC 작동해요? 안 하죠. 얘네를 떼놨기 때문에 작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XA의 구역이다. B가 들어와도 안 되고 C가 들어와도 얘네들은 못 들어온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껐어요. 다시 손을 뗐어. 손을 뗐으니까 XA도 소자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빵빵빵이야. 빵빵빵빵. 다 빵빵빵빵이 된 거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자, 이게 B를 눌렀네. 누가? B를 눌렀어요. 여기에서 B를 딱 눌러줬어. 그럼 누가 동작해요? XB가 동작하죠. B를 누르는 순간 XB가 동작한다. XB 여기 있죠. 언제까지? 얘 동작하는 만큼 XB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XB가 들어와 있는 데는 얘가 B를 눌러가지고 XB가 들어오면 XB의 바인 얘를 떼주죠. 그리고 얘도 떼주죠. 그렇기 때문에 A를 누르거나 또는 C를 눌러도 얘네는 동작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죠. 얘가 들어와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얘를 누르거나 얘를 눌러도 얘나 얘는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다시 이제 스위치를 꺼서 0000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이제 뭘 눌렀어요? C를 눌렀죠. C를 눌렀다. C를 딱 누르니까 XC가 작동을 하죠. XC가 작동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XC의 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 들어와 있는 여기까지. 자, XC가 작동을 하면 여기는 얘를 떼놓고 그리고 얘도 떼놓죠.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A를 누르든 B를 누르든 얘네는 동작하지 못한다.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B를 눌렀죠. B를 눌러도 XB는 동작하지 못하죠. 다시 이제 0000의 세상이 왔고요. 그 상태에서 또 A가 눌러졌네. 다시 A가 눌렀어요. A가 눌렀으면 XA가 작동하죠. XA 여기죠. 여기 어디까지? XA가 눌러져 있는 데까지. 이때까지는 얘를 눌렀으니까 XA 작동해서 얘 떼놓고 얘 떼놓죠. 그래서 그때 이제 B가 들어오든 C가 들어오든 얘는 작동하지 못하죠. 그때 B가 들어왔어요. B가 들어왔지만 여기에서 XB 작동을 해요? 못하죠. 못해요. 그러다가 A가 떨어졌어. 자, 이 상태 여기 이 시점 여기 이 부분을 보면 먼저 A가 들어와가지고 XA가 작동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떼놨죠. XA를 작동했는데 떼놓은 상태에서 B가 붙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B가 붙은 거예요. B가 붙었지만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XB는 작동하지 못하죠.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여기 이 시점에 가면 A가 손을 뗐어. 이제 A가 떨어졌어. A가 떨어졌으니까 XA도 떨어지죠. 여기서는 XA도 떨어져. 그러면 B는 아까 눌려있는 상태라고 그랬어. 이거 눌려있는 상태잖아. 계속 눌려있는 상태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은 B가 나오는 거예요. XB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있는 순간에 B가 들어가 있는 순간에 C도 들어갔어요. 여기서 C도 B가 들어갔으면 여기서 B 얘 또 떼지요. 이거 떼는데 그때 C 들어가 있어. 그래봐야 XC는 작동해요? 못하죠. 그래서 XC는 여기에서는 작동을 못한다. 못하는데 B가 이제 손을 뗐어요. B가 손을 뗐으면 얘 가서 다시 붙죠. 붙으니까 바로 XC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XC가 여기까지 작동을 하는 이런 겁니다.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그릴 겁니다. 조금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이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일단 9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10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